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신살론 비결, 12운성의 세지, 세지를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세지는 인생 나이 50에서 60대 사이에 해당하는 세지는 12신살의 반환살에 해당하며 진술중의 묘고에 해당하는데 대체로 12신살에서 반환살은 길신으로 분류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세지는 이제 산전수전 다 겪은 인생의 제왕지를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육체를 쓰는 것이 아닌 정신을 쓰는 그러한 단계로 지혜가 충만한 그러한 상태이다 그래요. 그래서 육식 간지 중에는 갑진, 을축, 경술, 신미 등으로 4개의 간지가 좌자세지이다. 진술충리에 쇠지가 있는데 이 진술충리에 해당하는 일지라거나 또는 사주명식에서 진술충리는 어떠한 글자가 되었던 한 글자만 있어야 한다 그래요. 그리고 또는 무토나 기토 한 글자만 있으면 된다. 더 이상은 있을 필요가 없고 여기에서 욕심을 조금 부린다면 겨울에 태어나서 한랭 수항하다면 술토가 제1번이요. 미토는 2번이다. 그래서 이 술토나 미토가 한 글자 있으면 매우 좋다 그래요. 그 다음에 여름에 태어나서 화기가 왕성하다면 진토나 축토 한 글자가 있으면 되는데 진토가 우선이요. 축토는 차선이다 그래요. 그리고 여름에 태어났다면 무토는 투출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포태법의 사지는 12신살의 반환살에 해당하고 간목의 진토, 을목의 축토, 병화의 미토.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왕지, 그 다음 지지가 쇠지에 해당하는데 특히 이렇게 그 간목일간이 여름에 태어나서 진토라면 기라고 을목일간이 여름에 태어나서 또한 축토라면 무난하지만 간목이나 을목일간이 겨울에 태어났다면 일지가 벌써 여기에서는 기신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전체를 대입을 하면 되는데 병화는 미토가 반환살 또는 쇠지이고 상관이다. 정화는 진토가 쇠지이고 상관이다. 정화일간이 신약한데도 진토가 있어서 말은 반환살은 기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진토가 화기를 설계하는 기신이 된다면 오히려 흉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정화라면 진토는 없고 차라리 여기에서 무토가 한 글자 있는 것이 더욱더 좋겠죠. 신약하다면.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대입을 하면 되는데 무기토는 화기에 업혀가는 그러한 상이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판단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무토는 미토가 투출을 하면 겁재죠. 기토는 진토가 있다면 이것 또한 겁재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그 십신론에 대입을 해서 같이 이 12운성도 그렇게 보면은 좋겠다 그래요. 경금은 술토가 홍염살이면서 조토 성분이 되는데 편인이다. 신금일간은 미토가 편인으로 반환살이다.
임수는 축토가 쇠지로 정관이고 또한 반환살이다 그래요. 그 다음 계수는 술토가 정관으로 쇠지이다. 쇠지는 달이 차면 기우는 것처럼 만물은 왕성한 기운이 지나면 점차 쇠약해져 간다. 사람 나이 50에서 60세 사이로 모든 기능이 점차 쇠약해져 가는 갱년기 또는 사회에서 정령퇴직하는 시기와 같다. 그러므로 인생사가 점점 불안해지므로 여기에 대한 불안은 내일에 대한 불안이다 그래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인생 나이 50에서 60대는 자식들이 대학에 다니는 상태로 돈도 많이 있어야 되고 또한 내일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근심 걱정도 많고 속에 우울증이 생기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기능은 점차 쇠약해져 가는 갱년기 또는 사회에서 정년퇴직하는 시기와 같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인생사가 점점 불안해지므로 안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생각이 흐르고 모험을 피하고 내실을 다지는 쪽으로 있는 것을 지키려는 심리가 발생하고 또는 모든 것들을 다들 정리를 해서 자연을 벗삼아 시골에 안착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연을 이제까지 생각하지 않고 먹고 살고자 생각했었던 그러한 것들이 점점 유축되기 시작하면서 이 자연을 또는 종교를 이제 생각하기 시작한다. 몸의 건강도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근심이 많이 발생하는 그것이 쇠지이다 그래요. 그래서 보수적이거나 편협해지면서 자신감이 없어지는 경향이 발생한다. 절기로 본다면 미월이 되어서 시간으로 본다면 1시 반에서 3시 반까지 이제 이 시간대가 지나고 나면 신시로 가면은 점점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시점이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점점 이제 체지에서는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왕지를 지나서 늦여름과 초가을 중간에서 또는 인생사, 중년을 지나 노년에 들어가는 시기로 표현하는 것이 제일 적절하겠다. 쇠지는 진술충미에 있으며 십천간의 특징에서 매우 복잡한 성격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원령의 기는 쇠지를 형성하지만 그렇다고 뚜렷한 성격이 되기 어렵다. 그러한 이유는 진술충미는 괴강살, 백호살, 규문살, 그리고 흉사를 상징하는 묘고가 되다 보니 형충 등에 의해서 그 뜻에 많은 차이가 있게 된다. 육친적으로는 목기에서는 재성이며 화기에서는 식상이고 토기에서는 통군처가 되며 금기에서는 인수가 되고 생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하면 수기에서는 관살이 되어 도움을 받을 수가 없으므로 당주의 성격적 특징이 전혀 다른 성격이 될 수밖에 없다. 단지 원령의 기만 쇠지라는 것을 놓고 이제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수많은 생각과 인생의 희노애락의 과정 그리고 남겨지는 자식들 생각이 많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이 모든 12지 포태법 운성은 원령의 기만 생각을 해라 그래요. 원령과 일간 여기에서는 원령이라는 글도 조금은 잘못되었다 그래요. 우리가 월지 또는 원령 그러는데 월지와 원령은 다르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을 하면
예를 들어서 경금일간이라고 쳤을 때 5월에 태어났다. 5월에 태어났으면 5월에 태어났고 오화에서 정화나 병화 투출이 없다면 그대로 정관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이때는 그냥 월지라고 그런다 그래요. 월령이라 안 한다. 그런데 병화가 투출을 했거나 정화가 투출을 했을 때는 월령이 된다. 그래서 병화가 투출했다면 편관격이 되고 정화가 투출했다면 정관격으로 논한다 그래요. 자, 다시 한번 경금일간에 인월에 태어났다. 그런데 여기에서 간목이 투출이 되었다. 그러면 이때는 이것을 월령이라 그런다. 월령의 기를 따진다 그래요. 그래서 이처럼 지지만 있다면 이것은 월령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냥 월지일 뿐이다. 이 부분을 월령과 월지를 꼭 판단을 하셔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판단을 못하면 어떤 때는 월령이라고 그랬다. 어떤 때는 월지라고 그랬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 그래요. 그러나 이 명리에서는 너무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이 글자들에 의한 수많은 변화가 있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월령의 기 또는 월지의 기만 쇠지라는 것을 놓고서 일간과의 관계성, 힘의 유력 이 부분을 참고하시라 그래요. 그러므로 쇠지가 괴강인지 백호인지 규문살인지 묘고인지 또는 재성인지 관살인지 12신사에서 무엇이 쇠지인지를 알고 통변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가령 을목일간은 축토가 쇠지가 되는데 만약 미토가 근접하여 충미충이 되었다면 체지와 양지의 충돌이 있고 반환살과 천살과의 충돌이 되어 축중신금이 개고되어 을목을 칠살하게 된다. 그러므로 을목 입장에서는 칠살과 대항하는 성격적인 구조가 되고 구설수가 많으며 직업 변동이 잦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아주 여러 번 교정을 봤어도 이렇게 직접 읽으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이 부분에서 글씨가 잘못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더라 그래요. 그래서 꼭 이 과정이 이렇게 필요한데 여기에서도 보면 통변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근데 이 통변하는 이게 붙여야 되겠죠 여기에서는. 그 다음 이 충미충이 된다면 그랬는데 여기서 충미충이 되었다면 이렇게 부드럽게 이 글씨 언어를 순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서도 계속 교정을 해 나간다고 그래요. 세진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인생으로 쇠약해져 감을 상징하고 이제 노년으로 가기에 월지나 일지에서 세지가 있다면 가정적이고 욕망이 적은 편으로 세지는 타인을 의심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지키고 보존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여 욕심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각기 일간에서 중요히 봐야 할 것은 쇠지인 반환살이 시신작용인지 기신작용인지에 중점을 둬야 하는데 화기왕성한 사주라면 진축습토가 길하고 수기왕성하다면 술미조토가 길하게 되는데 이때 반드시 진술중미에 한 글자 외의 다른 토기는 없는 것이 길하다. 사주에 세지가 있다면 성격은 온순하고 담백하지만 의지박약하며 불안해한다. 인내력 부족으로 용두사미가 되기 쉽고 동정심이 강하고 매사 생각이 많지만 실행하기 어렵다.
또한 인정에 이끌려 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보증을 섰다가 파산함으로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는 끊고 거절하는 성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제왕지를 지나 산전수전 다 겪어본 50대이므로 능수능란한 처세술이 있을 듯하지만, 이미 중년을 지나 노년으로 가는 운성이 세지이기에 머릿속에 지혜는 많지만 육신이 따라주지 않는 나이여서 그러하다. 연지 세지는 온유한 성격이지만 미야감을 상징하는데, 쇠퇴하는 운송으로 연지에 있다면 선대 조상이 가난했거나 쇠퇴한 가정 출생으로 천연운이 나쁘며 가족의 흉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진술충미는 묘고이고 백호개강 화계 고갈 반한 천살이 되므로 조상궁에 백호살에 충액을 당한 사람이 있기 쉽다. 그러므로 조상덕이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두각을 드러내기 힘들다. 월세지는 부모 형제의 운세가 약하고 중년 이전에는 순탄하다가 중년 이후 쇠퇴한다. 마음이 약하여 타인의 편의를 봐주다가 있던 재산마저 날리는 경우로 작용하고, 여자는 생각이 깊어서 실수 없는 내조를 잘하지만 시부모와는 불화할 것이다. 남의 일 때문에 파산의 우려가 있으므로 보증은 절대 금물이다. 일지 세지는, 여기에서 이제 그 일지 세지를 현모양처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떠한 사주이든지 일지 세지이고禄군 지지나 왕지 지지가 한 글자 있다면, 그러한 남자나 그러한 여자는 무조건 궁합에서 오케이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월지에서禄근처, 록지 또는 왕지, 제왕지죠. 그게 있고 일지 세지라면, 이것은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결혼 상대자로 무조건 붙잡아도 하자없다 그래요. 그래서 일세지는 성격이 온순하고 여명은 현모양처이며 가정이 원만하며 내성적인 성격으로 사교적이지는 못하지만 학문과 예술적 소질이 많으므로 학자, 예술가, 의사가 된다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다. 타인을 위해서 너무 신경을 쓰면 본인에게 해로운 것이니 조심해야 하는데, 전략정신이 이 세지는 또한 뛰어나다 그래요. 철두철미하게 계산하는 성분에 해당이 되기도 한다 그래요. 일지 세지 여명은 시부모를 공양할 줄 모르고 일지 편인으로 세지가 되는 경술 신미 일주는 사주격이 좋지 않은 한 양호한 배우자 만나기가 어렵다. 갑진백호 일주는 처성과 붙인 신상 이변수가 염려되고, 을축일주는 부성인묘이고 축토 빙산의 풀한폭이 형상으로 한스럽게 살아간다. 일지 진술충미는 묘고이므로 학문을 좋아하고 사치는 멀리한다. 그래서 진실한 사람으로 통하기는 하지만 적극적 진취성이 부족하여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는 수가 많다. 호박씨를 까서 한 입에 털어넣는 경우가 많아서 어렵게 돈을 모아 한 번에 파가하는 수가 있는 것이다. 성격이 소극적이고 온순하다 보니 이용의 대상이 되기 쉬운데, 특히 보증이나 타인의 부탁은 절대로 주의해야 한다. 시지가 세지는 한 가지 재능으로 출세할 수는 있지만 자식 때문에 고생하고 말년이 고독하게 된다. 여명은 심성이 온화하여 남편이나
시가의 수모를 잘 참고 견디며 현모양처의 길을 걷다가도 자아의 눈을 뜨면 자신의 잠재 능력을 개발하여 사회적인 성공을 도모한다. 갑진, 을축, 경술, 신미일주, 여명은 부부 해로하기 어려운데 남 모르는 고생을 참고 살아간다면 후생의 복록이 크다. 직업으로는 역사, 철학, 사상 연구, 두뇌를 활용하는 번역, 통역, 종교, 역술 상담직이 좋고 손기술이 좋으므로 편집, 필사, 조각, 세공, 미용, 서화 제작, 영화 제작, 건축 기술 등을 익히면 성공한다. 걸록과 재앙을 지난 쇠지는 중년을 지나 노년기에 접어든 것과 같다. 늙으면 천하장사라도 몸이 쇠퇴하고 허약해지는데 육신이 노쇠해지는 운기를 쇠지라고 한다. 육신이 쇠퇴하면 용수숨치는 의욕과 능동적인 적극성이 사라지고 만사에 보수적이고 피동적이며 소극적으로 변한다. 육체의 힘을 사용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갈고 닦은 경험을 바탕으로 머리를 쓰며 일하게 된다. 왜냐하면 체질이기 때문에 보수적이고 피동적이며 소극적으로 변하게 된다. 이미 육신이 쇠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변한다 그래요. 그래서 육체의 힘을 사용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갈고 닦은 경험을 바탕으로 머리를 쓰며 일하게 되는 사람으로 변한다 그래요.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 앞장서지 않고 한 발 물러선다. 제왕의 늠름하고 당당한 기백과는 달리 차분하고 침착하며 온순하고 겸손하다. 육체는 비록 노쇠하지만 정신은 건전하고 노련해서 한 몫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 독창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은 할 수 없지만 남이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노련하고 능숙하게 잘 처리할 수 있다. 이해심과 참을성이 대단해서 남을 비판하거나 다투려 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싸운다는 것은 승패를 떠나 서로에게 이익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대립 반목하는 것을 싫어하며 원만하게 화합하는 데 앞장서는 역할을 하는 쇠지는 인생의 산전수전 풍파를 겪어보고 몸소 경험한 상태가 되므로 주체성, 자존심은 내적으로 강하면서도 뼈없는 인생이라 비아냥거려도 화를 내지 않고 웃어 넘기는 호인이 된다. 그래서 현모양처 여자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상으로 화려하면서도 안락한 삶을 꿈꾸고 지난날의 회상 속에 빠지기도 하여 비밀스러운 불륜을 만들어 보고 싶어하는 성향도 나타난다. 남자가 월일제에 쇠기가 있다면 어려서부터 여성적이고 피동적이며 소극적이다. 인정이 많아서 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이용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보증을 섰다가 크게 피해를 보고 또 보증을 부탁하면 차마 뿌리치지 못하는 성격이다. 그래서 이 쇠지는 특히 보증 서는 것은 철저하게 조심을 해야 한다 그래요. 쇠지는 진취성이나 경쟁심이 약해서 항상 타인에게 뒤처지지만 조금 더 부러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자리만 지킬 수 있으면 흡족하고 밀려나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생각이 많다 그래요. 정신적으로는 노숙하고 노련하지만 수단과 요령을 부리지 않고 성실하고 정직하며 정성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성공 인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매사 성실하게 맡은 일을 해나간다.
윗사람에게 아첨하고 아부하며 비율을 맞출 줄을 모르니 출세는 시간이 걸리는 편이다. 수단과 요령을 으뜸으로 하는 약사 빠르고 경쟁이 치열한 현대사회에서는 적응하기가 어려운 인생으로 전원도시 생활을 꿈꾸거나 세속을 피해 응거하고 싶은 심리가 발생한다. 그래서 시골로 귀향을 하거나 이러한 사람들이 거의 쇠지들이 많다 그래요. 여명이 쇠지를 타고 나면 천부적인 모범주부이다. 남편이 무슨 짓을 해도 화내지 않고 오직 내조에만 정성을 다하는데 가정에 대책 없이 나타나는 풍파에 우울하고 남편이 벌지 못해서 생활이 궁색해도 불평불만을 하지 않고 이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리라는 생각으로 인내하며 마음속의 고통을 참아낸다. 자신은 죽을 먹거나 굶으면서도 남편에게는 꼬박꼬박 밥을 올리며 남편이 양식이 없느냐고 물으면 없다는 말을 차마 못한다. 그렇다고 오장육부가 없는 바보 천치는 아니다. 선천적으로 타고 태어난 성품이 온순하고 참을성이 많으며 종교적인 성품이 강하기 때문이다. 관대지는 유아 독존이고 안하무인이며 모나고 성급하며 몰인정 한데 반해서 쇠지는 호인처럼 원만하며 다정하고 헌신적이다. 만일 관대지와 관대지가 만나 결혼을 한다면 부부 둘 다 유아 독존으로 으리렁거리고 싸움을 능사로 할 것이니 부부 화합하고 회로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관대지와 쇠지가 만났다면 관대지는 쇠지의 아량과 과정, 순종과 참을성에 감탄해서 스스로 교화되고 쇠지는 관대지의 용기와 투지 그리고 적극성과 진취성에 감화되어서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인생이 될 수 있는 동시에 서로 간에 강유가 중화되어 부부 화목하여 회로할 것이다. 남녀궁합은 성격의 중화가 최고이다 그래요. 월일지에 쇠지가 있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적극성과 용기 또는 과단성이 없으므로 모험은 생각할 수 없다. 모든 것이 소극적이고 내성적으로 매사순응하고 안전 위주로 살려고 한다. 그래서 쇠지를 타고 태어난 사람은 어려서부터 노인 행세를 하고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꼭 노인 티가 난다. 그러기에 참을성이 많고 모든 것을 잘 이해하고 소화한다. 관대지는 성을 내고 용서를 못하는 데 비해서 쇠지는 모든 것을 너그럽게 이해하고 용서할 줄 아는 아량과 관용이 뛰어나다. 그래서 처신도 못하거나 경쟁을 싫어하고 노인처럼 매사가 원만하게 처리하는데 쇠지를 타고 태어난 여자를 배우자로 얻으면 첫 때문에 속 썩는 일이 없으며 서로 간 싸울 일이 없다. 별의 별짓을 다해도 부인이 화를 내거나 따지거나 비판하는 일이 적고 남편을 이해해 주기 때문이다. 속으로는 화가 나고 아파도 그냥 참고 견딘다. 그러므로 내조를 잘하는 현모 양처를 선택하려면 월지 쇠지를 가진 여성이 아내나 남편이 된다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역마지살 도화하고는 거리가 멀기에 스스로 가꾸고 꾸미는 성격이 부족하여 진취적인 기상이 약하므로 이것이 부부 문제로 작용할 수 있으니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쇠지는 아끼고 전략하는 것이 몸에 배어 멋내고 화려하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치장하지 않는다. 궁합은
성격이 기본인데 특히 성격 궁합은 맞추는 것이 좋다. 그래서 식상은 성적 능력이요. 그 다음에 그 능력을 풀어서 쓸 수 있는 성격 대상, 이 부분이 형성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남녀 간의 성격 궁합을 맞추는 것이 대체로 좋다 그래요. 그래서 여자는 부부 합정을 좋아하는데 남자는 그렇지 않다면 이미 부부 해로하기 어렵기에 서로 맞추어야 하기라다. 남자가 관대지라면 여명은 세지나 장생이 좋고, 여자가 관대지라면 남자는 세지나 장생이 대체로 길하다. 즉 며느리나 사위를 얻을 때 아들이나 딸이 관대지라면 며느리나 사위는 세지가 좋고, 아들이나 딸이 세지라면 며느리나 사위는 관대지나 거울룩이나 재앙이 좋을 것이다. 만물은 음양이므로 서로 맞추는 것이 좋은데 공망과 인연법, 성궁합으로 성격 대상과 성능력을 남녀 사주에서 확인하는 것이 진정한 궁합이 될 것이다. 이처럼 모두 맞춘다면 금상첨화이지만 어디 다 맞출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인생사가 지지고 볶고 힘이 드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나 양기는 적극적이고 음기는 소극적이다. 양기와 양기가 만나면 남자가 남자를 만난 것과 같고, 음기가 음기를 만나면 또한 여자가 여자를 만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기 때문에 이미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양과 양이 만나거나 음과 음이 만나면 못 살고, 음과 음이 만나도 못 사는 법이 되는데, 그러므로 한쪽이 양이라면 한쪽은 음일간이 좋다. 체질을 가진 남명의 성교는 대체로 매우 신사적이다. 상대의 뜻을 존중하여 상대의 취향에 맡기는 타입으로 여성 상의를 즐기는 변태적 성향의 탄미주의자로 여성 편력이 많고, 한 여성과 오랜 인연을 하면 그 여성에게 신액이나 재앙이 생긴다. 아니면 그 여인의 척을 산다. 여명은 체면을 중요시하는 타입이다. 많은 여성이 남편에게 길든 성감으로 불만족을 체험하며 살아가는데, 그러나 잠재적인 성 능력은 강렬하며 자발적인 기술까지 보유한 여성으로 소리까지 명창인 경우가 많다. 자, 오늘은 세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